학교폭력 신고의 방식에는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117이라는 학교폭력 전용 그런 전화번호도 있어서 여기에 전화를 하는 것도 신고의 방식이 될 수 있고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학교폭력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실은 안녕하세요. 법박사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언어, 신체 폭력을 비롯해서 공갈, 상해, 모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학교 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게임을 또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하면 어느 시간을 일정하게 이제 해놔야지만 등급이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 게임을 대행하게 하는 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라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 폭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학교 폭력을 신고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당시의 상황부터 그리고 내가 신고 당시에 어떻게 기재를 했느냐부터 기록에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한 달여간 이루어질 기나긴 학교폭력에 대응의 과정에서 학교 자체 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전담 조사관의 조사도 있고 심의위원회 가서 진술하는 과정도 있고 한데 이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게 된다면 사실은 피해 학생의 신고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처벌할 필요성이라든지 징계를 할 필요성,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대해서 낮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으로서는 최대한 일관되게 본인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신고서 자체를 되도록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녹음을 한다거나 그리고 CCTV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이제 학교폭력을 당한다거나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생각해서 기재를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상담한 사례 중에 그 당시에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재된 신고서를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상당히 지나간 그 이유로 인해서 그 기억과 목격한 바가 상당히 오염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목격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목격한 친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와 대담을 통해서 진술서를 미리 받아놓을 수 있다면 그 받아놓는 과정을 또 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실은 그 상황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상황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모두 쏟아내시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아이의 엄마와 대화한 카톡 내용이라든지 그 상황을 들었다고 하는 부모나 혹은 그 친구와의 카톡 내용을 전부 캡처해서 넣으셔가지고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러한 증거가 모두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사항은 학교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학폭을 당했다라고 하면 화가 치밀죠. 그리고 이 피해 학생을 대신해서 학교가 나서서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으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이것이 접수가 되면 학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제3자가 되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나서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담조사관을 통해 전담
그 조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교는 한 발짝 떨어진 제3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 이후의 상황에서도 학교제 종결제라고 해서 이주 상해 진단서가 없는 등의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된 일부의 사안에서 피해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부에서 이것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종결제를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시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느 때에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이긴 해요. 사실은 최근에 학폭 신고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를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 처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사건은 오히려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돼서 조치 없음이라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제 종결제가 의미가 있는 제도이기는 하죠. 하지만 기존에 신고한 내역을 이미 취하하거나 그런 식으로 학교장 종결제를 이용해서 종결을 시켜버린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재차 조사를 하거나 재차 학교폭력의 그 신고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할지 여부서부터 이 신고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기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